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급에 숨어있는 진짜 세력을 찾아라. 세계에선 삼노기법과 함께하는 이상노 멘토의 진짜 수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플러스 시즌2 오늘 수요일 이상노 멘토입니다. 항상 목요일날 찾아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내일이 쉬는 날인 관계로 오늘 하루 일찍 여러분들 좀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이 시간 제가 준비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요? 예, 맞습니다. 바로 수급의 급소, 주포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도 옹기종기 다들 모여 계시는데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숙제는 다들 하셨습니까? 한 번씩 다 자기 종목의 주포가 누군지 알아보셨어요? 자, 몇 분 알아보신 분들 계시는데요. 항상 모범생은 항상 있습니다. 자, 어떻게 조금 해답을 좀 발견을 하셨습니까? 발견 안 하셨다고요? 어렵죠. 맞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으면 상당히 쉬운데 왜 나는 잘 안 될까? 자, 보충 수업이 필요합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도 좀 더 자세하고 심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포를 찾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꼭 시청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은 시황부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금일도 조금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1965포인트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566.74포인트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0.7%면 뭐 오늘 시장에 대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났구나라는 부분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환율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맞죠? 환율이 단기간에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1074원 10전으로 마감을 하면서 지금 8원이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를 한번 잡아본다면, 자, 옵션 만기일이죠. 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렇게 꾸준히 이어졌던 하락 추세 자체를 상승 추세로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포지션 변경이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코스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한번 같이 보시면 죄송합니다. 크게 빠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올리려고 많은 시도는 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지는 않았던 그런 시장의 분위기였고, 자,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어때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팔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팔면서 거기에 바로 투신, 자, 전쟁의 신입니다. 자, 외국인과 어느 정도의 전투를 지금 벌이고 있는 바로 투신권입니다. 자, 투신이면 전쟁에서 이겨야겠죠. 기관이 꾸준히 방어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외국인은 파는 모습,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손바뀜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구간 안에 놓여 있구나라는 부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요, 오늘 외국인들이 470억 원 가량을 매수를 다시 한번 하는 모습이었어요.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10월 6일 바로 이틀 전에는 450억 원 가량을 매도를 했던 외국인이었어요. 그리고 어제도 77억 원을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어때요? 자, 전전일 꾸준한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 그런데 왜 오늘 다시 한번 또 샀을까요? 자, 지금 포인트에서는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바뀌고 있고 거기에 포트폴리오 개편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은 실적 시즌에 돌입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는 상태고요. 그런데 지금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지금까지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였죠?
테마성이 강한 종목군들이 움직였습니다. 자, 게임주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맞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런 개별주 안에서도 실적이 되는 종목군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왜? 많이 뺐습니다. 왜 뺐을까요?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꾸준히 빼고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다시 한 번 더 실적이 이슈가 될 수 있고 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흐름이 급변하게 바뀔 수 있다. 다만 개별주의 장세는 지속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환율 마지막으로 조금 짚어드리겠는데요. 자, 환율 걱정이다, 그죠? 계속적으로 지금 환율이 오르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 뭐가 큰 문제냐면 빠르게 오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위험자산과 그리고 안전자산을 볼 때 안전자산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부분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글로벌적인 변동성이 내재되어 있을 때 안전자산에 대해서 투자 자산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위험자산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줄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변동성? 바로 환율과 그리고 금리에 대한 변동성이 줄어야지만 외국인들은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외국인들이 급변하게 들어왔을 때 가장 큰 포인트는 유로화는 약세, 그리고 미국은 초저금리에 대한 유지였습니다. 자, 금리를 미국에서는 잡아주고 유로화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다른 나라에 특히 이머징 국가들의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던 게 바로 외국인이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달러화가 강세가 지속되고 거기에 환율은 원하는 약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환차손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도 아직까지는 포지션을 제대로 코스피 시장에서 잡지 못하고 있다. 대신에 개별주, 코스닥 개별주에 대해서는 어차피 중소형주기 때문에 큰 리스크를 감당하지는 않고 있구나라는 부분 우리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내수주는 죽었다고 얘기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환율이 급변하는 시장에서도 아직까지도 시총 상위주들의 내수주가 상당 부분 분포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외국인들의 이런 환율의 긴박하게 움직이는 속에서 환율이 어떤 식으로 또다시 바뀌느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갑자기 또다시 변경될 수 있다는 거 꼭 열어놓으시고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자,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포가 누군지 한번 알아보세요. 누구 종목?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들. 자, 그리고 저의 숙제도 있죠. 제가 추천했던 종목군 일주일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실 건데요. 자, 한진, 자, 참 시장이 참 나쁜지 모르겠다, 그죠? 한진 30% 지금 수익권이고요. 한국전력 17%, 그리고 도레이 케미칼 4.7%, 그리고 부국철강 1.5%. 한섬 지금 마이너스 3.3% 손절가를 터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종목 한 개씩 예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진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한진에 또 좋은 뉴스가 떴습니다. 뉴스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한진 뉴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한진. 자, 뭐 어떤 3분기에 대한 지금 보면 택배 영업수 대상 서비스 마일리지 이런 부분도 있었고, 한진 그룹에 대해서 채무 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진 그룹 내에서 지금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이런 얘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과연 그 뉴스를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모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저는 뉴스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한진은 너울로 맛있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한진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진 같이 보시면요. 금일 9% 이렇게 큰 대형주가 9%로 움직이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보셨다고요? 그것도 제 종목이었죠. CJ. 자, 한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올라가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뭐였냐 하면, 자, 한진을 말씀드리면서 가장 제가 걱정스러워했던 부분이 목표가를 짧게 잡아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신용 물량에 대한 체크였습니다. 자, 신용 물량이 그런데 지금은 또 어떻게 됐어요? 빠져나갔다, 그죠? 신용 물량이 없어졌습니다. 원래는 신용이 초과되었던 종목군이 바로 한진이었는데 오늘 급하게 상승을 하면서 신용 물량이 떨어져 나갔어요.
자, 그 말은 다시 한 번 더 한진의 추가적인 상승이 상당히 쉽게 올라갈 수 있다.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수급적인 포인트 잡아드리겠습니다. 수급적인 포인트 어디였습니까? 가격권요. 자, 바로 이 가격대죠. 이 가격대 기준으로 해서 손이 바뀌는 과정이 보이십니까? 누가 올렸죠? 기관이 올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기관이 다시 빠져나가고 최근 그리고 오늘 하단권역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주포인 기관이 강하게 상승시키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물론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난 아직도 배고프다. 이 종목 한진도 5만원 목표가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요.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자, 한국전력 목표가가 얼마였죠? 5만원이었죠. 5만원인데 49,700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자, 보고 있나요? 자,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포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기관이었습니다. 기관이 주포였고, 주가 추이 자체도 참, 하단권역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합니다. 뭐로 보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관의 매수세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의 주포는 바로 기관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기관이 꾸준히 매수를 하는 한 주가는 쉽게 꺼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기관이 털고 나가는 물량이었다면 고가였던 49,700원에서 분명히 물량이 크게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고가 권역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처럼 계속적인 고가 권역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거죠. 평균 단가를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얘네들의 목표는 지금의 이 주가가 아니고 더욱더 높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 종목 외국인이 산다. 좋은 현상입니까? 좋은 현상 아닙니다. 맞죠?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주포, 바로 기관의 모습을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마다 다 다릅니다.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 도레이 케미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도레이 케미칼 할 말이 상당히 많은 종목입니다. 어제 자 14,000원까지 다시 한번 치고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목표가를 15,000원을 정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4,000원까지는 쉽게 올라오면서 6%대 강한 상승을 조금 보였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지금 다시 오늘 지금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는 과정이었어요. 지금 관점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매수가를 정확하게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관의 움직임을 좀 더 눈여겨보시고 기관 중에서도 누구를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자 누구였죠? 바로 투신권이었습니다. 투신권의 매도세 자체가 꾸준히 연출이 되었고 그 상황에서 고점에서도 꾸준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또다시 매수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자, 이렇게 모습을 본다면 고점에서는 매수, 저점에서 매도 이상하죠? 예, 이상합니다. 지금 도레이 케미칼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분명히 지금은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의 이 낙폭 3% 정도 빠졌는데 저는 걱정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주가 자체를 올리기 위해서 마음먹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들어온 주식을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을 필요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취미생활을 가지시는 거예요. 주식은 저한테 맡기십시오. 자, 그리고 도레이 케미칼 꾸준히 목표가 15,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부국철강 말씀드릴게요. 자, 부국철강 상당히 단단한 종목입니다. 독한 애들이에요. 독해요. 참, 우리가 항상 이거 우량주를 많이 하시고 수급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들어오는 종목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부국철강 포스코가 그만큼 내려가면서 지수가 2,000포인트 깨졌습니다. 맞죠? 세아베스틸로 그만큼 빠지면서 지금 지수에 영향을 줬죠. 현대제철도 마찬가지고요. 자, 부국철강 같은 철강 업종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직 부국철강이 플러스입니다. 왜? 정확한 매수 급소 수급의 주포 가격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안 빠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너무 지겨워요. 너무 지겨운 상태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가격 권역은요, 2260원 매수 포인트였죠. 그 가격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움직입니까?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지지 권역이 형성이 됐습니다. 맞죠? 지지만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한 8번 나왔는 것 같아요. 그만큼 단단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자, 지금 종목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일단은 포트폴리오 개편으로 인해 이 종목은 목표가를 좀 더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2,400원대도 사실 안 팔았어요. 맞죠? 하지만 이 종목 목표가를 방송에서 2,350원으로 조금 낮춰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먹고 나오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부국철강 아직까지도 건전한 종목입니다. 건전한 종목인데 포트폴리오를 잠시 교체를 하기 위해 정리를 하는 거니까 그 점 꼭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 오늘 매도 처리가 됐는데 한섬 같이 볼게요. 자, 한섬이 오늘 31,250원 오늘 3%가 빠졌습니다. 3%가 빠지면서 오늘 내려왔는데 제가 이 한섬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가격 권역, 손이 바뀌는 가격 권역이 이 자리였는데라고 31,200원, 31,500원 그 사이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수를 제가 높은 가격에서 32,000원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유는 매집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또다시 또 그 가격대에 또 내려왔죠. 참, 이 가격대를 제가 알면서도 지켜야 되는데 빨리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은 목표 매수가를 수정을 했던 부분이 이렇게 마이너스 3%를 맞는 결과를 조금 맞이했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수급을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를 안 지킨 점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섬 만약에 오늘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지켜보십시오.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올라가시고 나면 그때는 맛있는 거 사세요. 예, 농담입니다. 농담이고. 자, 한섬 그만큼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 의류주 관련으로 수급적인 부분 확실하게 들어왔고요. 이런 모습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대신 손절이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종목. 만약 이 종목 더 궁금하신 분들은 공개방송 참여하셔가지고 꼭 다시 리딩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이렇게 숙제 마감했고요. 이어서 본격적인 강의 수급급소를 오늘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죠? 정말로 돈 버는 방법, 바로 수급급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칠판을 쓰면서 미리 복습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주로 했던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 추이를 한번 그려볼게요. 주가 내려갔다가 막. 이렇게 갈 때, 자, 이 과정에서 투매라는 부분을 이용을 하면서 우리가 수급에 대한 급소를 찾아봤습니다. 맞죠? 수급에 대한 급소를 찾아봤는데, 자, 요 가격에서, 자, 여기에 있는 물량이 여기 앞에 올리는 물량과 손이 바뀌는 자리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외국인 아니면 양매수라면 올릴 때 단일 주체가 기간이 이렇게 들어온다면 손이 바뀌는 자리다라고 하면서 이 자리가 맥점이 되는 포인트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지금까지 이렇게 투매를 이용하면서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난이도를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항상 단일 주체였습니다. 네. 단일 주체였는데 금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패턴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복수. 두 가지의 주체라는 거죠. 두 가지의 주포였을 경우에는 이 주가 자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거기에 대해서 맥점 자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며 우리의 매수 자리를 어떻게 밟고 올라가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래서 오늘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상당히 난이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한 번씩만 다 보신다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였다면, 금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패턴을 나타낼 겁니다. 자, 똑같은 이런 상황에서요. 자,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자, 주가가 올라갈 때, 자, 이 박수권을 돌파하는 이 순간, 그때 단일 주체가 아닌 복수 주체가 들어온다는 거죠. 복수 주체일 때는 어떻게 지지가 형성되고 거기에서 어떻게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종목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소형주 좋죠? 자, 하지만 이런 복수 주체는 누구한테 많이 나타납니까? 바로 대형주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복수 주체, 복수주포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대형주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형주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이 종목군들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종목은요, 바로 효성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 같이 볼게요. 효성도 지금 어떻게 움직였죠? 시장이 이번 주 3일 연속으로 빠졌어요. 맞죠? 빠지면서도 효성은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자, 효성이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효성만 특별하게 우리에게 효성을 극진하게 해서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수급 주체, 주포의 가격권력을 정확하게 지지하고 손바뀜이 이루어진 종목이기 때문이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길게 보겠습니다. 똑같은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길게 보시면요. 자, 지금 투매 자리가 지금 혹시 보이십니까? 투매가 크게 형성된 자리. 앞서서도 투매는 크게 형성이 됐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투매가 형성된 자리를 기관이 또다시 매수를 하면서 하단에 보시면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 다시 주가 자체가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지금 올라가면서 누구의 수급이 붙었습니까? 하단의 권역 보면 자, 바로 이렇게 기관의 수급이, 그리고 외국인은 매도의 포지션을 취하는 그런 종목군이었습니다. 자, 이 중요한 가격대는요, 지금 보시면 73,800원대 한번 같이 볼게요. 요 가격대죠. 제가 대충 찍었는데, 요 가격권역이 되겠네요. 요 가격권역으로 한번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왜 이 가격권역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다고요? 제가 왼쪽에 첫 번째 키포인트는 뭐였죠? 첫 번째. 바로 투매가 일어났던 세력에 대해서 먼저 찾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지금 투매가 일어났던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하단권역 보이세요? 올라갈 때 외국인들이 판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맞죠? 자, 그거는 이익 실현하고 나오는 자리죠. 본전 가격에서 나오면서 아이고 살았다. 맞죠? 그 마음이었다면 지금 다시 한 번 더 꾸준히 분명히 여기 보시면요. 올리면서 기관이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투매가 형성되고 거기 하단권역 보시면 갑자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자리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누가 빠져나갔습니까? 자, 저항 구간에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있죠. 못 뚫습니다. 기관이 아무리 들어도 못 뚫는 가격대였어요. 그리고 투매를 했던 자리였어요. 자, 이 자리 체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 자체를 올릴 때 어떤 식으로 올립니까? 자, 1차적으로 상승을 시킬 때 자, 또다시 빠져나가죠. 그리고 2차적으로 상승시킬 때 자, 이 자리 돌파라는 순간에 어떻게 진행이 된다? 기관은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다시 한 번 더 크게 끌어올리는 모습. 그리고 외국인은 다시 한 번 또 나가는 모습이죠. 자, 차트를 다시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갑자기 거래량이 터진다 이거예요. 네. 거래량이 내려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오면서 주가도 올라옵니다. 주체는 기관이구나. 맞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투매가 일어날 때 누가 투매를 과연 했을까? 찾아야겠죠. 그래야지
주포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우리가 이 종목군을 살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2014년 4월 3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014년 4월 3일. 많은 세력이 팔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이 지금 이런 소위 하는 말로 떼거지로 팔고 있습니다, 지금. 자, 금융 투자 팔죠. 보험권 팔아요. 자, 투신 팝니다. 기타 금융 팔고, 은행 팔고, 연기금 팝니다. 다 나가고 있어요. 다 나가는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주가를 들 때, 크게 들 때 언제입니까? 7월 29일입니다. 나갔던 애들이 이 자리에서 들어오면 이상하다, 그죠? 분명히 투매라고 나갔었는데 왜 이 자리에서 다시 들어올까? 그 자리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7월 29일이라고 했죠. 자, 7월 29일 보겠습니다. 7월 29일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범인이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이 자리에서 전에도 팔았고 이번에도 7월 29일에 올릴 때 팔았던 애들은 의미가 없다, 그죠? 걔네들은 주포가 아닙니다. 대신에 그때 팔았는데 지금 들어오는 애들, 이상한 애들이죠. 왜 팔고 들어오는 가격대가 똑같은 가격대에서 왜 그런 짓을 할까? 자, 그 애들이 누군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7월 29일 날 매수를 하면서 들어오는 애들 윤곽이 잡혔습니다. 자, 보험권 들어왔습니다. 맞죠? 첫 번째 체크. 자, 그리고 기타 금융 다시 들어왔죠. 그리고 연기금,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모습만 보면 어때요? 연기금이 범인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연기금이 주포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지금 보험권력도 지금 상당한 주포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7월 30일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도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분명히 들어왔죠.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꾸준히 매수세를 보이고 물량을 가둬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다시 한번 차트 볼게요. 이 가격권력, 상단권력에서 누가 사고 있다고요? 보험과 연기금이 사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기금은 대량의 매수세를 보이면서 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빠지는 날 파는 애가 누군지를 살펴보셔야겠죠. 자, 일단 복수 주체는 나왔다, 그죠? 보험권, 그리고 연기금, 맞죠? 자, 8월 12일 보겠습니다. 왜 8월 12일 보시는지 아시죠? 몇 점짜리 다시 오면서 그때 또다시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가, 맞죠? 자, 8월 12일 보겠습니다. 야, 그 고점에서 그만큼 샀던 애들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보험과 연기금인데 보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가 빠져나갑니까? 17억이 하루에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기금은요? 연기금은 그래도 삽니다. 네. 그래도 샀어요. 하지만 복수주체, 연기금과 지금 보험권 같은 경우에는 보험권은 지금 손바뀜이 강하게 이루어지는 포인트입니다. 맞죠? 보험권은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지금 매도를 했던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냐? 또다시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올라가죠. 올라갈 때 8월 28일까지 그런 보험권력이 또다시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매도도 하고 매수도 하고 계속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보험권력에 바로 매수 포인트, 수급 급소 자리가 바로 이 포인트가 맞습니다. 그런데 연기금은 아직까지도 변동이 없어요. 같이 연기금도 팔아야지만 그 자리 자체가 지지권력을 형성이 되면서 크게 올라갈 건데 연기금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복수주체라고 말씀드렸죠. 맞죠? 보험권력은 이미 손바뀜에 대한 물량이 나오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종목군을 강하게 적극적으로 당기는 애들이 누구라고 판단해야 될까요? 누굽니까? 연기금이에요? 아니죠. 연기금은 꾸준히 사고 있는데 비해서 주가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1차적인 상승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주포로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보험권력입니다. 이때는 보험권력이 바로 이 종목 효성의 주인공이라는 거죠.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차적인 상승 자체가 85,500원. 자, 꾸준히 가는지 볼게요. 찍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빠지고 있어요. 83,000원까지 올라갔네요. 자, 주가가 다시 또 내려옵니다. 이상하죠? 자, 복수 주체입니다. 보험권력은 고점에서도 다시 한번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 치면서 주가를 상당히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다시 한번 빠졌어요. 자, 같이 볼게요. 자, 9월 29일입니다. 9월 29일 수급 볼게요. 9월 29일 보겠습니다. 자, 참. 답이 나오죠? 9월 29일 날 또 어떻습니까? 보험권력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팔죠? 자, 연기금은요? 팝니다. 왜 그만큼 샀는데 왜 이 자리에서 또 팔까요? 답은 바로 복수주체입니다. 복수주체가 지금 들어와서 주가 자체를 움직였기 때문에 1차적인 상승,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쌍바닥 권력을 이룬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많은 매수세를 보였던 연기금까지도 손바뀜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날이 무슨 포인트? 바로 맥점,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종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기금이 매도를 취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자리 9월 29일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연기금이 떠났다면 주가 자체는 그냥 꺼져야겠죠. 아니면 올라갈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연기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참 아이러니하죠. 보세요. 10월 7일, 10월 8일 이 두 날 누가 올렸습니까? 연기금이 올렸어요. 자, 왜 이렇게 할까요? 저도 그거 모릅니다. 저는 주포를 찾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제가 주포는 아니잖아요. 맞죠?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복수 주체죠. 자, 첫 번째는 누구? 바로 보험권. 자, 두 번째는 연기금. 그런데 이 종목을 외국인이 매수한다고 산다?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연기금과 보험권력의 매수를 보고 따라 매매를 한다? 맞다, 아니다? 맞다. 아시겠죠? 왜 수급 급소를 찾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겁니다. 대형주는 특히 더욱더 심해요. 대형주는 자, 보세요. 차트를 보시면요. 개인이 있고 외국인이 있고 기관이 있고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국가, 기타법인, 내외국인까지 꽉 차 있습니다. 그만큼 주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중에서 특별히 복수주체 두 가지 세력 자체가 상당히 큰 매수세를 보이면서 들어왔던 부분이고 손바뀜이 분명히 이루어졌던 포인트였어요. 그럼 거기에서 이 주체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주가 자체는 바뀔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 종목 자체를 보고 이 자리에서는 외국인이 사니까 따라서 들어가고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수급의 급소 바로 주포가 누군지를 찾아내는 이유는 우리가 정확한 매수 타이밍에 잡고 마음고생을 덜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반복적으로 연습하시길 꼭 바라겠고요. 자, 효성은요. 그러면 지금부터 누구의 수급 주체를 봐야 됩니까? 자, 첫 번째 상승에서는 누구였죠? 바로 보험권. 자, 그러면 두 번째 상승에서는 바로 연기금을 보시면서 우리가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차트가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지만 크게 한번 볼게요.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크게 한번 볼게요. 크게 보면 어때요? 박스권을 돌파하고 상승의 초입 구간이죠. 야, 대세 상승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맞죠?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서 연기금이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판다? 잘못됐다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주체는 바로 연기금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효성을 사면서 외국인 얘기하면서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야 됩니다. 그거는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이 종목은 이 자리에서 맥점이 형성됐고 그 자리에서 주포는 연기금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렇게 해야 된다. 맞다 아니다? 맞다. 그렇게 보시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수주체에 대한 방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두 번째는 또 다른 패턴 한 개 더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 지금 시장에서 오늘 이슈가 됐던 종목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은행 업종이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은행 업종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은행주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 은행주 중에서 BS 금융지주 같이 보겠습니다. 자, BS 금융지주부터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BS 금융지주 보겠습니다. 오늘도 깔끔하게 올라졌다, 그죠? 자, 어제 오늘 상당히 깔끔하게 올라졌습니다. 자, 이 패턴은 한번 설명을 하면서 말씀 조금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는 이런 낙폭과대를 주로 하다 보니까 어때요? 투매가 나왔던 자리를 노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종목을 탔다, 그죠? 맞죠? 그러면 이상로 전문가님, 이런 방법 말고 신고가를 내는 종목군들이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포인트는 어떻게 잡습니까? 요 BS 금융지주는 바로 이 포인트를 잡는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대신 응용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게요.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자, 주가 자체가 어떻게 올라오죠? 하단권역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올라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에 꼭지를 찍고, 고점을 찍고 빠지겠죠. 그리고 다시 이런 박수권을 연출을 시키죠. 막 올라갔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는 이렇게 올라오죠. 자, 그러면 이런 포인트에서는 어떻게 주포들이 움직임을 가지는가 하면, 고점에 있는 주포가 손이 바뀌는 과정을 똑같이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빠져서 투매가 연출이 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방법을 봤다면 이게 아니라 올렸을 때 이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손이 바뀌는 포인트를 보는 겁니다. 손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 맥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포인트를 잡는 게 바로 이 은행업종 오늘 BS 금융지주를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신고가 잡는 종목군들 이런 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자, BS 금융지주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이것도 추천을 해드린 종목이에요. 추천을 해드린 종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하단 권역에서 어떻게 움직이죠? 1차적으로 얘가 업그레이드가 되죠. 자, 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형성이 되는 포인트 보이십니까? 자,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봐도 어때요? 박스권 돌파했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을 이렇게 해서 딱 보면 어때요? 지지가 안 되고 빠졌네. 저항이네. 아이고, 좀 더 빠지겠다. 야. 아이고, 참나. 아닌갑다. 이렇게 지나치시죠?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닙니다. 정확한 맥점 포인트 어떻게 잡는다고요? 삼로기법으로 포인트를 잡으면서 수급의 손바뀜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 자리가 바로 손바뀜이 이루어지는 포인트를 찾아보세요. 자, 하단권역 딱 보시면 손바뀜이 이루어지는 포인트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응? 어디의 자리예요 지금? 자, 15,900원짜리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하단권요. 어떻게 손 바뀐다? 자, 이 자리를 이렇게 그어놓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크게 보겠습니다. 똑같이 또 박스권 돌파하는 차트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수급의 손바뀜이 어떤 자리에서 이루어지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수급을 한번 크게 보시면요. 자, 볼게요. 어때요? 자, 고가 권역. 자, 같이 보겠습니다. 기간이죠? 맞죠? 자, 고가 권역. 기간입니다. 자, 고가 권역 올릴 때 기간입니다.
맞죠? 저가 권역에서도 기관이 들어왔죠. 자, 그전에는 저가 권역 내려갔을 때 수급이 뭐 이렇게도 움직이고 저렇게도 움직이고 막 그렇습니다. 기관이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맞죠? 자, 여기까지 빼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 이렇게만 한번 봐봐요. 이렇게만 봐봐요. 기관의 물량이 월등하게 많습니까? 아니면 외국인의 물량이 월등하게 많습니까? 기관이 훨씬 많습니다. 그냥 눈으로 딱 보기에도 빨간 거는 다 기관입니다. 그리고 밑에 파란 거는 다 외국인이에요. 자, 그러면 기관이 이만큼 들어와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어때요? 돌파를 할 때, 이 종목은 기관 거구나. 기관이 이만큼 매수했는데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라고 이때 이제 전화 상담들을 하시죠. 기관이 이만큼 사는데 주가는 빠져요.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맞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신고가 가는 종목은 돌파를 할 때 손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중요하다. 기관이 이만큼을 매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외국인이 이 종목을 올라탄다? 이상하죠? 갑자기 뜬금없이 외국인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기관이 당연히 팔고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이죠? 맞잖아요. 주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지나갑니다. 다시. 갑자기, 자, 이 포인트에서부터 수급이 바뀌시는 게 눈에 보이십니까? 자, 기관이 팔죠? 올라가고 있는데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갑자기 집중적인 매수세를 다시 한 번 더 보이고 있어요. 자, 거래량은요, 바닥권역에서 투매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옆으로 거래량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자, 다시 치고 올라가는데 외국인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다? 갑자기 늘어나는 포인트를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기관은 또다시 매도에 대한 포인트를 가집니다. 자, 이때 기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이 가격이라도 빠져나오니까 다행이다. 자, 이 종목, 지금 손이 바뀌는 과정입니다. 기관의 물량이 꾸준히 쌓여있던 고점 자리 자체를 바로 외국인이 돌파를 하면서 먹어주는 과정이에요. 자, 손이 바뀐다는 거죠. 기관의 물량이 지금까지 고점에 다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도 형성되어 있고 다 고점에 다 외국인의 물량이, 기관의 물량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지금 기관이 빠져나가서 외국인이 들어온다? 손이 바뀌는 과정이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외국인의 물량이 어떻게 돼요? 더욱더 크게 늘어나죠. 거기에 기관은 팔고 웃긴 게요. 자, 이 자리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웃깁니다. 자, 여러분, 한번 같이 볼게요.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날까지 기관은 또 팔았어요. 자기네들이 그만큼 이 자리를 지키면서 들고 있던 물량 자체를 외국인이 사서 올리니까 기관이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를 매집을 했던 부분 자체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손이 바뀐 건 누구에 의해서 손이 바뀌었다? 바로 외국인에 의해서 손이 바뀐 자리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관이 이 자리를 건너뛰고 그 다음 날부터 또다시 사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누구에 의해 손이 바뀌었다? 바로 외국인에 의해서 손이 바뀌었다. 자, 올라가면서도 외국인이 사고 기관도 또 사줍니다. 자,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합니다. 자, 같이 볼게요. 보이시나요? 하단권역에서 외국인이 꾸준히 고점에서 사고 있는 모습. 그리고 기관도 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주포는 지금 저는 외국인을 보아야 된다. 그렇게 조금 말씀드릴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주가가 또다시 떨어지죠. 자, 보이십니까? 자, 몇만 주입니까? 17만 주 9월 30일 날. 자, 그 다음 날 외국인이 7만 8천 주. 자, 그 다음 날 5만 6천 주. 왜 팔까요? 고점에서 샀는데 왜 또 저점에 또 팔까요? 이상한 거죠. 네? 이 종목의 주인은 누구였다? 누구에 의해서 손이 바뀌었다? 외국인에 의해서 손이 바뀌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갑자기 또다시 매도를 한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이 자리는 바로 수급의 급소기 때문에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을 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 추이. 꾸준히 외국인 아직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날 주가는 어떻게 된다? 갑자기 크게 치고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타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군, 바로 은행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렸고요. 오늘 또 복수주체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이 이런 부분은요, 다시 보기라든지 아니면 공개방송을 꼭 참여하셔가지고 꼭 해결하시고, 오늘도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안 좋았죠? 그런데 이상로 멘토의 종목은 시장의 영향을 안 받더라라고 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의 히든카드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자, 뭘까요? 자, 농담입니다. 밥 먹는데 언짢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서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나가고 있죠. 서한. 자, 서한이라는 종목 먼저 잠시 조금 짧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서한. 바로 대구 경북지방의 바로 중소형 건설사입니다. 서한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도 나고요. 그래서 참 그때도 여전히 수익을 좀 많이 줬던 종목 기억납니다. 하지만 요 자리 오늘 2,000원이 되고 난 다음에 변신을 하고 다시 한번 또 추천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요. 종목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종목 크게 보겠습니다. 이거 꾸준히 많이 올랐다, 그죠? 그리고 신고가까지 찍고 난 다음에 또다시 내려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눌림목, 바로 박스권 돌파 후에 맥점 자리를 이용해서 수급의 급소, 그 자리가 바로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보이십니까? 자, 손이 바뀌는 자리를 찾으시면 돼요. 자, 주가 주체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가 잡히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보시면요. 자, 하단 권역에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치고 나가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기관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자, 이 자리에서는 양매수였다, 그죠? 양매수는 접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자리입니다. 양매수를 이뤘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한번 빠졌고요. 다시 한 번 더 치고 올라오면서 누가 매수했다? 기관이 매수하고 외국인은 또다시 팔고 나가는 포인트를 가르쳐 줬어요.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 자체는 다시 한 번 더 크게 드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고, 자, 이 자리에서 지금 다시 한번 기관은 팔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고점 자리에서는 기관이 다시 한번 매수를 들어왔던 자리였다는 거죠. 자, 맥점 포인트 되겠다, 그죠? 자, 이 자리 자체에 지지가 나왔고, 다시 한번 오늘 누가 샀습니까? 누가 샀어요? 기관이 사면서 또다시 주가 자체를 올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다시 서한의 가파른 상승세는 이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이 가격 딱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빨리 수익 드리겠다고 높은 가격대 제시하지 않을게요. 2,080원대 가격대 곧요 매수가 말씀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2,400원입니다. 어떤 자리? 신고가에서 조금 덜 먹는 자리. 그래서 욕심내면 안 되겠죠. 2,400원까지 1차 목표가 잡겠고요. 자, 손절가는 항상 타이트하게 잡습니다. 2,010원. 리스크는 짧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주포를 찾는 이유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짧게, 대신에 수익은 길게 가져가는 전략, 서한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꼭 숙제 다시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박플러스 시즌2 이상로 멘토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